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외계인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구 행성에 서식하는 한거불능의 실험용 쥐로 우주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계인 납치극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레이 외계인이 아니라 reptilian에게 납치된 이탈리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도 혹시 외계인들에게 납치된 전적이 있는지 자가진단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보편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외계인 납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은 시간 손실입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간의 기억이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시간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지만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고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지만 그 기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꿈. 꿈은 생생하거나 모호하고 희미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한 장소와 환경 속에 누워있거나 서있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항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체에 바늘이나 정체불명의 물체가 삽입되는 느낌과 더불어 극심한 공포와 공황의 감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몸에 난 이상한 자국.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몸에 베인 상처, 화상, 긁힘, 타박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계인 납치의 주요 징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특히 발목, 손목 또는 등과 신체의 여러 부분에 레이저로 베인 상처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피랍자들의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외계인들이 심어놓은 초소형 임플란트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면 보행증.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거실이나 부엌 또는 심지어 외딴 장소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외계인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다른 일로 바쁘거나 귀찮은 외계인들이 실험 쥐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희미해진 기억. 기억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 실험대에 누워있는 장면, 이상한 생물과 기기들이 둘러싼 방을 마치 만취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드문드문 기억합니다. 또한 외계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기억도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본 영화 장면들과 혼합되어 그것이 마치 영화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외계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특이한 감각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수많은 외계인 납치 사례들 중에서 제대로 문서화된 경우이며 파충류형 외계인의 인간 납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류 역사 전반에서 아마도 가장 어두운 존재들로 알려진 reptilian의 특성이 정확히 묘사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6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트레비아 계곡 상부에 위치한 토리글리아 마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26세인 두 아이의 아버지 피에로 포르투나토 잔프레타는 달도 없이 캄캄한 추운 겨울밤 자정 직전에 주민들의 주거단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 그날 낮에는 눈이 내려 도로에 위험한 얼음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순찰차를 타고 마을의 외곽 지역을 운전하다가 저 앞쪽에서 4개의 다른 방향에서 방출되는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빛을 자세히 보기 위해 순찰차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그의 순찰차 피아트는 불가사의하게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과 헤드라이트 그리고 라디오가 아무 이유 없이 모두 꺼진 것입니다. 피에로는 차를 점검할 여력도 없이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이상한 불빛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은 당시 부유한 의사였던 에토레 리기가 소유한 별장 근처였습니다. 이 별장에는 에토레와 그의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돌아올 예정이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이상한 불빛이 아무도 없는 별장에 침투해서 감나가는 물건을 훔치려는 떼강도들의 손전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에로는 조심스럽고 종종거리는 걸음으로 이상한 빛이 발산되고 있던 별장의 뒤쪽 들판에 조심스럽게 도달했습니다. 이때 그는 약 10여 미터 직경의 커다란 타원형 물체가 이상하고 강렬한 빛을 발산하면서 풀 위에 착륙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에로는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강도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을 하던 피에로가 돌아서자 인기척도 없이 그에게 다가온 거대하고 키가 큰 파충류 형태의 인간형 생물과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당황한 피에로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의 눈앞에는 어림잡아 3m가 넘는 키에 녹색의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진 추악하고 끔찍한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생물의 입부분에는 호응용 필터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한 피부에는 반점 같은 무늬가 있는 비늘과 많은 털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쏟아 있었으며 머리에는 여러 개의 가시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삼각 형태였고 노란색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 생물의 비늘로 덮인 피부는 인간의 기준으로 마치 많은 나이가 든 것처럼 주름지고 낡아 보였습니다. 피에로는 직업정신을 발휘해 짧은 시간 동안 그 생물의 특성을 거의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은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피에로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떨어뜨렸지만 재빨리 집어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뒤쪽에서 매우 밝은 빛을 인식했습니다. 피에로가 반사적으로 돌아서자 눈부시게 빛나는 비행물체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강한 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피에로는 그것이 좀 전에 별장기에서 보았던 커다란 타원형 물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피에로는 강렬한 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순찰차로 돌아와 제노바에 있는 경비회사 당직자에게 무전으로 보고를 했고 이때는 오전 12시 15분이었습니다. 당직자였던 카를로 토카리노는 피에로가 흥분된 상태에서 더듬거리며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에로는 반복적으로 세상에 그들은 뭐 못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카를로는 그들이 인간인지 그리고 그들이 피에로를 공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전기 너머 피에로의 대답은 아니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에로의 무전 연락이 갑자기 끊겼고 카를로는 경비회사 책임자인 지오바니 카시바 주미를 호출했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1시간 후인 새벽 1시 15분 본사의 명령을 받고 지역을 수색하던 2명의 다른 순찰 경비원인 월터 라우리아와 레이몬도 마시아가 별장저택 앞에서 땅에 누워있는 피에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보자 피에로는 총과 손전등을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튀어나온 피에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무기를 내리라고 말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2명의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피에로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놀랍게도 12월의 밤 공기는 매우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피에로의 옷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제노바 본사의 지오바니 주민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이탈리아 국내와 해외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조직인 국가헌병대에게 연락을 했고 이들은 그날 새벽 당장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크고 무거운 물체가 에토레 의사의 별장기 땅 위에 남긴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눈이 덮인 풀밭에는 직경 9피트짜리 말발굽 모양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국가헌병대는 다시 현장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땅에는 매우 큰 발자국들이 있었고 주변의 나무 껍질에는 열기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리글리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52명이 피에로가 제노바 본사에 무전 연락을 취하던 정확히 같은 시점에 별장의 상공에서 강한 불빛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피에로가 경험한 사건이 TV와 신문에 알려졌을 때 대중은 호기심과 회의론으로 물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에로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국가헌병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2 아이가 있는 가장인 피에로가 자신의 경비원 경력에 흠집이 나는 것과 해고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낼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 제노바의 심리치료사이자 이탈리아 의료 최면협회 회원인 마우로 모레티 박사의 최면 세션 중에 피에로의 잃어버린 1시간이 밝혀졌는데 사실 그는 1시간 동안 비행체 내부의 뜨겁고 빛나는 구역에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최면 세션에서 피에로는 괴생물이 자신들은 세 번째 은하계의 티토니아 행성에서 왔고 지구 인류와 대화하기를 원하며 곧 더 많은 괴생물들이 지구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물은 피에로에게 이탈리아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발광하는 물체가 피에로와 괴생물의 언어를 통역했습니다. 그날의 최면 세션은 피에로를 심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 피에로는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45분 토리글리아 마을 사건 이후로 근무지가 변경된 피에로는 제노바에서 25km 떨어진 스코페라파소 인근의 바르가 글리페리엘의 터널 내부에서 자신의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는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피에로의 순찰차는 터널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그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며 운전대를 꺾어보려 했지만 차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자동으로 운전했습니다. 무전으로 경비본부와 연락한 피에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순찰차가 통제가 되지 않고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약 2km를 스스로 빠르게 운행한 순찰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에로의 머리는 운전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다시 경비 당직자에게 무전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밝은 빛이 보입니다.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 후로 피에로에게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피에로와 그의 순찰차는 그를 찾으러 나선 경비원 상관인 엠마누엘레 트라벤졸리 상사에게 오전 1시 10분에 발견되었습니다. 피에로는 도로 근처의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도 마찬가지로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로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고 엠마뉴엘레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탈리아 국가헌병대가 호출됩니다. 헌병대는 순찰차가 오랫동안 추운 날씨와 비에 노출되었지만 차의 지붕은 하루 종일 태양 아래에서 보낸 것처럼 뜨거운 것과 내부 역시 화덕처럼 뜨거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찰차 주변에는 불균형적으로 큰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헌병대가 측정한 발자국의 길이는 50cm, 너비는 20cm였으며 발바닥과 뒤꿈치 사이에 뚜렷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는 피에로가 휴대하고 있던 스미스 웨슨 권총이 5번 발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로는 누구에게 권총을 발사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잠시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1978년 12월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너무나 많은 UFO가 목격되어 이탈리아 의회의 사회주의 국회의원이었던 팔코 아카메가 이탈리아 총리 지우리오 안드레우티와 국방부 장관 아틸리오 루피니에게 UFO의 위험성과 대책을 질문했고 국회 안건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피에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발생한 다수의 외계인 납치 경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1979년 12월 2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피에로가 주유를 마치고 차에 타려던 순간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머릿속으로 듣고 그 목소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목소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그에게 저 앞에 보이는 작은 구름 속으로 운전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순종하면서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운전 중에 작은 구름을 헤쳐나가면서 대형 우주선 내부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피에로는 그에게 명령을 내린 존재를 만났고 그 존재는 인간형 생물로 자신보다 약간 더 키가 큰 달걀 모양의 대머리이고 금속성의 체크무늬 수트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는 랩틸리언의 상관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피에로는 거대한 우주선 내부를 커다란 키의 랩틸리언 외계인과 둘러보면서 이상한 파란색 액체로 가득 찬 투명한 실린더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눈에 띄던 실린더 중 하나에는 랩틸리언이 다른 행성에서 온 우리의 적이라고 부르는 개구리와 유사한 생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두 개에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새와 지구의 원시 인류처럼 보이는 생물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달걀형 대머리의 외계인은 피에로에게 내부에 피라미드가 박혀있는 투명한 구체를 주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 지점에서는 스파크 불꽃이 튀면서 구체 안쪽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랩틸리언과 달리 이 외계인은 피에로의 머릿속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구체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로는 그 구체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자신은 이 모든 이상한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은 피에로에게 구체를 가져가라고 우기며 어떤 특정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납치에서 풀려난 피에로는 이번에는 외계인들이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의아했지만 그동안 계속되는 납치와 외계인 노름에 지쳐 그 구체를 제노바 산 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계인들이 마지막으로 피에로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것은 1980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납치 이후로 다른 동료들이 피에로를 하루 24시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계인보다 동료들에 의해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1952년생인 피에로는 현재 70세로 이탈리아에 생존해 있습니다.